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밤사이 뉴욕장이 또 하락했다라는 소식이 전달됐습니다. FOMC 이후에 사실 어느 정도 연말 변동성 줄 거다 이런 전망이 많았었거든요. 네. 그 전망의 목소리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요. 오미크론이 또 시장에 큰 변수가 돼서 글로벌 금융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착잡해요. 어제 글로벌장 모두 내렸고 오늘 또 뉴욕장도 하락하니까 오늘 우리 장에 대한 걱정이 또 앞서네요. 그렇죠. 이렇게 분위기 자체가 좀 뒤숭숭하게 가다 보니까 이제 증권가에서는 야, 맘 편히 그냥 현금화 시키는 게 답이야 라는 얘기까지도 솔솔 나오거든요. 네. 근데 또 반대편에서는 글로벌 IB에서도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야, 여기서 내가 종목에 들어간 돈을 다 빼기도 그렇고 네. 그렇다고 공격적으로 넣기도 그렇고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어떤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미 갖고 있을 종목에 대한 지금 상황에서의 투자 전략도 세워드리겠고 어떤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그리고 내년까지 바라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전략도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장단기적인 전략들 업데이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시장의 분위기들 한번 쭉 정리하는 시간 필요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열어보시죠. 어제 아시아 증시 모두 내렸습니다. 한국 코스피 1.8% 하락했고요. 중국, 홍콩, 일본, 대만 각권 지수까지 모두 하락 마감이었죠. 홍콩 같은 경우는 작년 5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오미크론 이슈 그리고 미국에서 촉발되고 있는 경기 둔화 우려 이뿐만 아니라요. 어제 장중에 중국의 기준금리격인 이 대출 우대금리 인하 소식이 전달됐습니다. 인하해서 경기 부양하려나 보다 이런 해석이 아니었고요. 어제장에서는 인하할 만큼 경기가 나쁘구나라고 인식이 되며 전반적인 증시에 대해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중국 내에서 최근의 기조죠. 부동산 업종의 규제 완화 움직임 지속적으로 전달되면서 어제도 건설 혹은 건자재 쪽의 종목군들은 중국 내에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게 우리 장에 어떤 영향 미칠지는 봐야 되고요. 대만에서는 TSMC가 오미크론 우려로 1.3% 하락했다라는 게 아시아권의 주요 분위기였습니다. 지금 금융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불안한 요소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오미크론 확산 이슈 계속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죠. 유럽에서 네덜란드 등을 필두로 해서 봉쇄 움직임 나오고요. 오늘 새벽에 추가된 소식입니다. 워싱턴 DC에서는 비상사태 선포했다라는 소식 들려왔고요. 국내에서는 위중증 환자 역대 최다 기록했죠. 또 이런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서 미국 기업들이 자체적인 봉쇄 움직임 나타냈고 그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감 어제에 이어서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앞서 봤던 중국의 대출 우대금리 인하 소식 그리고 미국의 사회지출 법안 통과 실패 소식이 전달되면서 미국 내 섹터 그리고 국내 내 섹터도 영향을 받았는데요. 대표적인 게 어제 2차 전지 관련한 종목군들 보조금 축소 우려감에 하락했습니다. 이 파란 부분은 우리 장에 좀 특화된 요소인데요. 환율 상승 어제 9원 90전 올랐고요. 대형 헤지펀드 리밸런싱 물량으로 인해서 수급에 대한 불안 요소도 등장했다라는 점이 증시에는 악재성 이슈로 작용을 한 겁니다. 이걸 조금 심플하게 차트로 한번 보면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경기 우려 역시나 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뉴욕지에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 급증하는 움직임 확인되고 있죠. 45개 주에서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고 워싱턴 DC 비상사태 선포 추가된 소식이었죠. 유안타 증권에서는 미국의 지금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된다. 통상적으로 경기 하락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면서 주식에는 하방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포인트고요. 자, 그럼 국내는 어제 어땠을까요? 국내 코스피 1% 이상 밀리면서 3,000선 아래로 떨어졌고 코스닥은 1,000포인트 놓쳤습니다. 원달러 환율 1,190원 찍고 올라가면서 수급 부담 가중시켰죠. 외국인 기관 5,500억 이상 각각 매도 대응을 했습니다. 연말이다 보니까 시장에 수급 공백이 있어서 조금 더 큰 영향을 받아간 흐름이었고 의료 정밀업종 제외하고 모든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죠. 어제 하락한 종목 개수가 압도적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한 2,000여 개 정도 됩니다. 양지수 합쳐서요. 외국인 수급이 좀 주요 포인트였는데요. 외국인들이 많이 샀던 종목은 상승 하락 관계없이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였고요. 팔았던 쪽은 2차 전지,
LG화학이나 삼성 SDI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에 집중됐습니다. 미국의 인프라 법안 무산 위기 속에 2차 전지 관련주 혹은 건설기계 5G 종목이 영향받으면서 내려갔고요. 일부 소재 국산화 성공 종목들, 동진 세미캠 등이 대표적이죠. 어제 10% 이상 급등했습니다. 중증병상 확충 추진 소식 정부 측에서 전달되면서 음압병실 관련주, 원격진료 관련주 일부 올랐고요. 오미크론 확산 우려 속에 여행항공, 카지노 면세점 모두 내렸습니다. 또 EU 원전 녹색분류 체계 포함 결정 여부가 전해질 거다 22일경 예상이 되면서 원전 관련주 일부 올라가는 등 일부 조금 올라간 종목들은 있었지만 굉장히 사이즈가 작은 종목들이었다는 게 눈에 띄었고요. 예. 다크한 월요일이었는데 여기에 좀 더 다크한 화요일이 될까 싶어서 이 뉴욕장 흐름도 오늘 마감된 이슈입니다. 다우, 나스닥, S&P 500, 3대 지수 모두 1% 이상 밀렸습니다. 뉴욕장에 영향 준 건 바이든 예산안 무산 가능성, 그로 인해 골드만삭스에서 미국의 GDP 전망을 1분기, 2분기, 3분기 모두 낮췄습니다. 그래서 관련주 조금 하락하는 영향 나타났죠. 대표적인 게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었고요. 나스닥에서도 이 밀려난 종목들이 영향 고스란히 받았고 지금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감염자가 1.5에서 3일 사이에 계속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엄청난 전파력을 보여주고 있다. 만만히 볼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 봉쇄 움직임 나타났죠. 역시 뉴욕장에서도 항공주 등 줄줄이 내려가는 경제 재개 움직임에 부침 있었습니다. 자, 미국과 유럽 증시 동반 하락했습니다. 국제유가 3% 이상 밀려났고요. 빅스 지수는 6% 이상 올랐습니다. 여기에 좀 추가된 소식은 마이크론의 실적은 그나마 긍정적이었다라는 건데요. 시장 예상치를 조금 상회했고요. 분기 매출도 상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9월 실적 발표 이후 일단 메모리 반도체 종목들을 다 끌어내렸던 실적 요인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호재성 이슈로 돼서 삼전, 하이닉스 외국인 매수를 좀 강화할 수 있을지 오늘 좀 부진해도 이들 종목으로 매수가 들어올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듣다 보면 항상 드는 생각이 그래도 좀 좋은 것 좀 주지 왜 이렇게 안 좋은 것만 자꾸 브리핑을 해주나 싶다가도 시장 상황들 요즘에 돌아가는 그러니까 항상 매일매일 증시 보면서 마무리 때 어떤 테마가 좋았고 어떤 테마가 떨어졌나 보잖아요. 네. 요즘 들어서 오르는 테마들은 다 단기적으로 그리고 오미크론 관련한 수혜주들 좀 오르는 거 빼고는 대장주 성격의 종목들은 다 안 좋은 테마 쪽으로 이렇게 묶이다 보니까 참 시장에 대한 안타까움이 좀 큰 것 같은데 특히 어제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좀 낙폭이 컸었던 2차 전지에 대해서도 오랜만에 저희가 그래서 네.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일단 LG화학 같은 경우에 어제 6% 가까이 빠지면서 연 저점을 기록했습니다. 쭉 빠지는 모습이었고 삼성 SDI나 그리고 SK이노베이션도 모두 3에서 5%대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다만 다음 장을 보시면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어떤 미래 성장성을 의심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커지게 될 그런 시장이니까요. 다만 최근 들어서 단기적으로는 SK이노베이션도 그렇고 LG화학도 그렇고 어떤 모회사가 됨으로써 가치가 할인되는 거기에 대한 부담도 충분히 있고요.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있다 보니까 계속 세트가 나가질 않는 상황 그리고 앞에서 박민영 앵커가 얘기를 해준 것처럼 전기차 보조금 축소에 대한 걱정거리들이 미국에서도 있다 보니까 테슬라의 부진도 이어지는 모습이었고 그게 우리 완성차 그리고 2차 전지 세트 업체들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전기 자동차의 판매량이 계속 늘어날 테고 2차 전지는 계속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2차 전지 쪽을 아예 포기할 수는 없고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셀 업체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면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갖고 있는 업체들은 어디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다 보니까 이런 폐배터리 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 폐배터리 배출 추정치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죠.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전기차가 늘어나면 늘어갈수록 일정 기간 이후에는 폐배터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역시 다음 장을 보시더라도 전반적으로 글로벌 폐배터리 재사용이나 재활용에 대한 시장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차가 늘어나고 그리고 ESS도 계속 확대되는 추세인데다가 각 글로벌 기업들이 ESG에 대한 중요성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중요도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폐배터리를 어떻게 재사용 혹은 재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은 계속 커지고 있고 네. 그러면 이 플러스 알파격으로 함께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눌릴 때 투자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국내에서 재사용이나 재활용 쪽으로 좀 묶여있는 종목들 어디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뭐 시장에서 대충 한 묶어놓은 한 12개 종목들을 쭉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증권가에서 어떤 폐배터리 재사용이나 재활용과 관련해서 좀 탑픽으로 꼽는 종목들, 물론 이제 이런 큰 종목들 말고요. 파워로직스와 영화테크 같은 경우에는 각각 어떤 재사용과 관련해서 파워로직스는 ESS, 그리고 영화테크는 ESS와 그리고 태양광 쪽으로 재사용 그리고 대장주로 영화테크가 많이 꼽히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 두 종목은 위쪽에 있는 현대차와 실제로 협업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들 나오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역시 폐양극재 재활용과 관련해서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데, 이쪽도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협업을 맺은 활약이 있기 때문에 뭐 기대감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모 화학 역시 재활용과 관련해서 비중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실증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마지막 주가가 네. 언젠가는 좀 응답을 해줘야 될 텐데 사실 좀 지지부진한 게 사실이긴 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의 흐름인데 에코프로 뭐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 이거 제외하면 네. 전반적으로 좀 옆으로 횡보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영화테크 같은 경우에 그리고 코스모 화학도 약간 오름폭도 나타내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수익률을 보시면 뭐 LG 화학이나 나머지 소재업종 업종이나 크게 다르진 않았거든요. 좀 반응을 해주면 확 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플러스 알파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니까요. 그런데 다만 아직까지는 좀 지지부진하고,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내년까지 봤을 때 사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는 조금 더 타이밍을 두고 기다리는 게 맞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서 잠시 후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대주주 과세 또 연말 부담이다 보니까 개인들이 많이 선택한 종목군들이라 맞아요. 걱정스러운 것도 조금 많았고, 또 테슬라도 이제 800슬라 됐더라고요. 네. 리비안도 내려갔고, 글로벌 종목들 흐름도 좋지 않아 부담이 있었는데, 영롱앵커가 어떻게 해서든 좀 긍정의 포인트를 둘 만한 요소들을 점검을 해줬습니다. 뭐 구조적 성장이라는 게 이 모든 악재와 좀 잘 싸워낼 수 있을지 봐야 되겠고요. 다음 이슈는 또 뭘까요? 예, 어떻게든 긍정의 힘, 긍정 회로를 돌려가면서 위메이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조정을 주가가 받긴 했죠. 그런데 어제 위메이드와 관련된 뉴스가 썬데이토즈 인수한 거 이거 하나고, 그리고 라스케어와 위믹스 온보딩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위믹스 생태계에 너도 들어와 라면서 MOU를 체결한 게 있습니다. 대부분 인수를 하면 피인수업체가 확 오르고 인수업체 좀 많이 급락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어제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 위메이드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기대감, 생태계가 계속 확대된다라는 기대감은 여전히 시장에 이렇게 좋은 쪽으로 모멘텀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 컨퍼런스 콜에서도 위메이드가 우리 위믹스 게임 한 100개 만들 거야. 내년까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위메이드 혼자만의 힘은 될 수가 없기에 개발사들과 계속 협업을 하고 있고요. 이 정도 라인업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정말 이대로 이 속도대로, 그리고 이 투자 속도대로 간다면 뭐 100개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은 그런 흐름들이 계속 위메이드 이어져요. 직원분들 죽어나는 소리가 들리는 그렇죠. 그런 일정이네요. 개발자들은 이제 계속 힘들 테지만 어쨌거나 그 안에서 계속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태계에 대한 기대감들은 있을 수 있고, 다음 장 보시면 제가 이것도 예전에 한번 설명은 해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네. 미르포가 대박을 치면서 자 이제 플레이투원 소개를 해드렸었고, 그때 당시에 드레이코와 그리고 위믹스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잠깐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 미르포 안에서 흑철이란 걸 캐요. 그러면 그것을 드레이코로 바꿀 수 있습니다. 드레이코는 또 자체 가상화폐 거래소 안에서, 그러니까 위메이드가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위믹스 월렛을 통해서 위믹스 코인으로 바꿀 수 있고, 이걸 이제 현금화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걸 생각하면 그때 당시에는 기가 막힌 NFT와 블록체인과 그리고 플레이투원 게임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생각지 못한 변수가 있습니다. 미르포가 이런 걸로 엄청 빵 뜬 건 사실인데, 다음 장을 보시면 생각해 봤을 때 드레이코의 가치가 만약에 계속 떨어지게 된다면
물론 게임 자체만으로의 흥미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유저가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드레이코의 가치가 떨어지면 위믹스의 가치도 시차는 있겠지만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드레이코의 가치가 형성되고 나서 미르포가 빵 뜨다 보니까 위믹스의 가치도 올라가긴 했었는데 드레이코의 가치가 약간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위믹스도 힘을 잃는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게임사들을 보면서 이제는 게임이 진짜 재밌나 안 재밌나 그리고 얼마나 동접자가 많은가 이걸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체 내에서 가상화폐 거래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위메이드에게도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도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런 긍정적인 모멘텀들은 있기에 약간 이렇게 조정을 받았을 때 사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가상화폐 상황까지 고려를 하면서 위메이드는 좀 확인할 때인지 여기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에 게임주 분위기가 워낙 좋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 이슈가 조금 돌파구가 돼줄 것인가 아니면 아예 게임주를 배제해야 될 것인가 조금 포인트 잡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조금 답답한 내용들이 많았었는데 그 가운데 마이크론이 어떤 영향 줄지 체크하시면서 각 영롱 앵커가 집어준 종목들에 대한 전략까지 챙겨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예, 그러면 앞에서 언급드렸던 종목들 투자 전략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2차 전지의 낙폭이 어제 좀 네. 많이 컸습니다. 근데 사실 어떤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의심하시는 분들은 뭐 거의 없을 테고. 네. 그러면 이걸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막 저도 머리를 돌리다 보니까 폐배터리 쪽으로까지 네. 이제 얘기를 오랜만에 좀 내드린 건데 2차 전지주 일단 셀업체에 대해서는 좀 의견 어떻게 갖고 계세요? 저는 셀업체 좀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섹터가 조정이 나오는 것이 우리나라의 내부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네. 외부 변수의 영향이 좀 크죠. 물론 이제 외부 변수에 의해서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앨런 머스크의 테슬라 주식 매도 매각 이런 이슈들이 있었고 또 리비안 같은 경우도 주가가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돼서 어떤 모멘텀이 좀 부족했던 건 사실이고요. 거기다가 주요 선진국이 이제 긴축을 확정지어 버렸죠 지난주에. 그러니까 그 전에는 긴축 속도가 빨라진다였지만 네. 아예 지난주에는 미국, 영국, 유럽마저도 긴축을 아예 확정지어 버리다 보니까 성장주에 대해서 계속 최근에 흐름이 안 좋았던 것들이 결국은 하락세로 완전히 전환이 되는 부분들이 일부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영국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락다운을 좀 고민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거의 전면적인 락다운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 미국은 이제 오늘 저녁이죠. 오늘 새벽에 바이든이 오미크론 관련해서 연설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분기점이 마련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오미크론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별거 아닌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접근했다가 지금은 어쨌든 확산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각 국가별로 지금 거리두기가 계속 강화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계속 겹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성장주에 대해서 어떤 우려감들을 계속 불러일으키고 또 하나는 결국엔 전기차도 자동차다 보니까 다른 반도체 혹은 부품 부족 이런 부분들로 생산 차질 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배터리 수요를 조금 줄일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안 좋을 때는 여러 가지 악재들이 다 복합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어저께 좀 상대적으로 큰 조정이 나오지 않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저께 2차 전지만 하락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거의 모든 종목군들이 다 하락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최근의 추세를 보는 게 중요하겠죠. 최근의 추세가 한 10월부터 보시면 계속해서 좀 우하향하는 기조를 보여줬기 때문에 조금은 섣불리 지금 저점 매수하기는 좀 조심스럽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저도 그 부분이 좀 걱정인 게 그러니까 그냥 조정을 받으면 다 힘드니까 네. 그러겠지 하겠는데 LG화학은 그냥 연 저점을 찍어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도 이거 음봉 길게 하나만 나오면 또 거기도 연저점 나오게 생겼거든요. 이거는 좀
결이 달라서. 그렇죠. 특히 이제 셀 업체들이 조금 안 좋았었던 것 중에 하나는 완성 업체들이 내재화하겠다. 네. 배터리 사업 부분을 내재화하겠다라는 이슈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테슬라가 그 얘기가 좀 먼저 되었고, 뭐 폭스바겐이든 뭐 GM이든 이런 쪽에서도 뭐 현대차도 그런 얘기가 좀 일부 있었습니다만은 일단은 내년 혹은 내후년 정도부터는 완성 업체들이 좀 내재화에 대한 어떤 속도를 좀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뭐 소재 부품 쪽은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셀 업체들은 그 타격이 크거든요, 바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셀 업체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더 컸었던 주가 하락이, 그리고 아예 추세 자체만 본다라면은 상반기 이후부터는 계속 하락, 네, 혹은 맞아요. 작년 5월 초부터 보면 계속 하락세였기 때문에 더 좋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완성 업체들이 내재화를 한다고 해서 과연 셀 업체들의 생산량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여부는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같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는 어느 정도 이제 각 개별 이슈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LG화학은 내년에 상장이 마무리되지만 또 SK이노베이션은 아직 분할 상장이 아직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진통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뭐 배터리 업체들이 뭐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성장 모멘텀은 계속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은 다시 올라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폐배터리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겠죠. 전기차 판매가 늘어난다라면 아무리 좋은 전기차라고 해도 배터리 수명이 한 4년 이상을 안 보더라고요. 그리고 70%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못 쓰니까. 그렇죠, 못 전기차에서. 쓰니까. 네. 그리고 지금 환경 이런 부분들, 배터리가 이 환경 훼손을 폐배터리가 환경 훼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폐배터리 시장에 대해서 관심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 한 2024년 정도면 28조 원 정도 시장이 될 거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맞아요. 네. 아직까지는 폐배터리까지는 시장에서는 주목하고 있지 않다.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보신다면 기존에 좋았던 종목군들, 최근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 하락한 종목군들이 지지선이 좀 확보가 된다면 반등도 좀 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SKC라든지 뭐 포스코 케미칼, 뭐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기업들은 저는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러니까, 포스코 같은 포스코 케미칼은 이 폐배터리도 같이 맞아요. 포스코 네. 그룹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좀 집중해 조금 이런 쪽에 보신다라면 포스코 케미칼 좀 주목해 보실 필요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물론 폐배터리 시장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2차 전지 셀업체들에 대한 성장성 물론 뭐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은 그래도 조정을 받을 때 어느 정도 지지선을 확보해주는 종목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면서 이렇게 또 3가지 종목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차 전지 관련해서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다음은 위메이드인데 사고 싶다. 그런데 너무 올랐어 하다가 요즘 들어서 약간 조정을 좀 받았잖아요. 위메이드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앞에서 이제 어떤 모멘텀이나 또 변수 사항들은 체크해드렸는데 투자 의견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뭐 저는 변함은 없습니다. 여전히 저는 중립적인 시각 계속 말씀드리고요. 뭐 제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근에 그 위믹스 토큰 어쨌든 위메이드가 어떻게 보면 이 뭐 가상화폐 혹은 뭐 NFT 이런 거 약간 선두 업체죠. 그래서 이 시장을 아예 확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위믹스 토큰을 기축통화로 하는 게임을 한 100개 정도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그러니까 내년까지 해서 선보이겠다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얘기를 한 것은 좋지만 본인들 혼자 다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동맹을 맺는 것이고 다른 제휴 업체들도 나쁠 거 없죠. 어쨌든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본인의 유저를 좀 더 끌어들일 수 있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보면 뭐 어저께 썬데이 토즈 얘기도 나왔지만 락스케어라든지 또 지난주 같은 경우에 AN 게임즈 같은 업체들을 계속해서 같이 협업을 하거나 인수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업을 좀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인데 뭐라 그럴까요? 각각 게임 회사들의 노하우를 바로바로 얻어갈 수가 있고 또 이것을 또 동맹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 제2의 카카오 게임죠. 카카오의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뭐 그런 비전을 좀 계속해서 확인시켜주고 투자자들한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제가 왜 제2의 카카오라고까지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뭐 삼촌 이모들은 잘 아실 거지만 젊으신 친구들은 잘 모르시지만 버디버디라는 네.
우리가 이제 싸이월드라 최근 이제 싸이월드 서비스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네. 싸이월드 세계가 있고 또 버디버디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그 화상 통화라든지 뭐 화상 채팅 뭐 그 시절이 네.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날 기분 표시하고. 그렇죠. 그랬었죠. 그리고 뭐 하는 게 있었는데 그 버디버디가 이제 새로운 서비스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네. 메타버스라든지. 근데 이 부분들까지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게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뿐이 아니라 이런 다른 메타버스 서비스까지 같이 묶어서 가겠다고 하는 포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런 비전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제2의 카카오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충분히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뭐 발전 가능성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다만 어찌되었든 그러한 것들이 지금 막 나온 것은 아니라는 거죠. 네. 이미 그 전부터 위메이드가 본인들의 야심찬 계획을 발표를 했었고 또 그런 계획이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성공 여부는 좀 봐야 된다는 별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싸이월드가 지금 다시 제 서비스 다시 시작한다 얘기 나오고 또 NHN이 또 싸이월드를 통해서 뭐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네. 것을 또 같이 간다 이런 얘기 나왔지만 아직 명확히 보여준 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일단은 흐름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단순하게 사업 영역을 확장시키는 건 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결국 실적이 뒷받침돼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것은 결국에는 내년 한 하반기나 돼야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면 현재 주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성장주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투자 심리가 매우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반등은 조금 아주 강하진 않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참 그러면 2차 전지도 그렇고 위메이드도 그렇고 딱 뭔가 긍정의 투자 의견은 안 나왔는데 그러면 현 시점에서 어디로 투자 가능한지 코너 속의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업종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간단하게 포인트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지금 시장이 매우 안 좋죠. 네. 갑자기 뭐 지난주부터 안 좋아졌어요. 그전에는 뭐 호재 뉴스들만 많이 있었는데 저는 뭐 앞에서도 언급해 드렸지만 계속해서 뭐 오미크론 확산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이 긴축을 계속 확대하고 있고 어저께 저는 주요 증시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원동력은 오미크론도 있었지만 중국의 지중금리 인하였다 네.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결국엔 그러면은 중국의 경기가 안 좋다는 걸 확인시켜 준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경기가 안 좋았을 때 금리 인하는 그전에도 보면 주가는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거기다 지금 터키 사태도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신흥국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시장은 상당히 안 좋은 흐름으로 좀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게 단기 조정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하락 추세 전환인지 여부를 이번 주나 다음 주면 확인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네. 있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그 바로미터는 IT 업종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찌됐든 IT 업종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 7월부터 계속 조정이 나왔거든요. 조정이 나온 상황에서 먼저 바닥을 찍어준 것이 IT 업종이고 IT 업종이 한 10월부터 바닥을 찍어주고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다른 종목군들이 조금씩 올라오면서 상대적으로 12월 한 달만 본다면 우리나라 증시가 주요 다른 국가들에 대비해서 좋았거든요. 선방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번 조정에 IT마저도 같이 무너져 버린다 그러면 저는 주가는 결국엔 다시 저점을 확인시켜주는 네. 2,800포인트 중반 혹은 2,800을 한 번 더 보러 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저께 뭐 모든 종목이 하락했기 때문에 어제 하루만 가지고 볼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제 하루만 가지고 볼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강했던 게 IT, 반도체 쪽이거든요. 그러면 반도체 쪽이 좀 버텨준다라면 이번 주에 버텨준다라면 저는 시장 조정은 짧고 반등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다. 다시 3,000포인트 이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네. IT 업종에 대한 어떤 매수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만 만약에 이번 주에 IT가 속절없이 무너진다라면 IT 섹터가 반도체 섹터가 속절없이 무너진다라면 일단은 1월 중순까지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2021년 어닝 시즌이 발표가 4분기 어닝 시즌이 발표된 게 1월 중순 정도부터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시간에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T 업종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저는 일단은 뭐 어쨌든 만약에 종목을 관련된 종목을 보신다면 SK하이닉스가 대장주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또 지금도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파트론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죠. 그래서 네. 최근에 수급도 보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파트론이라든지 뭐 BH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시고 뭐 반도체 섹터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다라면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저는 나쁘진 않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좀 시장의 바로미터 느낌으로 IT 업종에 대한 흐름들도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